여러분 안녕하세요. 10월 6일 여의도 펀드매니TV 금일 시장 분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끝난 미국 주식 시장은 정중동이네요. 네, 고용 보고서의 대기 모드다. 그래서 그동안의 하락 추세가 우리를 머리 아프게 하고 여러 가지 경제의 모든 지표들이 불안한 모습들이 나타났는데, 일단은 내일 발표될 고용 보고서를 좀 보고 움직이자, 이러한 모드가 나타나면서 정중동하는 조용한 날이었다. 이렇게 하루를 정리해 볼 수 있네요. 따라서 국내 시장도 다양한 악재가 이제 거의 마무리가 돼가는 모습. 1차 마무리다. 영원히 완결판으로 마무리가 아니라 일단 좀 지켜보자. 가격적으로 충분히 조정을 마쳤다. 이렇게 보는 분위기가 형성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제 문제는 개인 신용이 많은 물량들이 너무 급하게 쏟아지면서 어제 로봇주들 8% 10%씩 다 박살이라면서 끝이 났는데, 이러한 현상들은 그동안 많이 먹었던 것을 너무 급하게 또 토해내는 그러한 불안한 심리, 주린이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외국인이라든지 기관 투자가들 흔드는 모습에 당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도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어제 두산 노보텍스가 거의 우리의 기대치를 거의 반밖에 채우지 못한 거, 최소한 200%는 올라주기를 바랬는데, 이러한 실망 매물들이 막 쏟아지면서 개인들이 많이 들고 있는 종목 위주로 신용 물량이 털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시장의 가장 큰 악재였다. 이렇게 보여진 하루였습니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오늘 새벽에 끝난 미국 주식 시장을 보면 다우는 0.03% 하락, 나스닥은 0.12, S&P 500은 0.13, 거의 변동이 없었죠. 굉장히 조용한 하루였다. 하지만 그 내용을 보면 하루에도 이렇게 산을 여러 번 흔들면서 나오는, 여기까지 빠졌을 때 정말 오늘로 무너지는 게 아닌가 했는데 막판에 끌어올리는 모습, 굉장히 불안한 모습이죠. 다행히 윗꼬리 달고 올라온 모습이 괜찮았는데, 어제 한국은 어제 미국 시장은 오늘 아랫꼬리를 달고 올라왔는데, 한국 어제 윗꼬리 달면서 흔들리는 모습이 불안했는데, 이렇게 하루를 지수로 보면 큰 변동은 없지만 그날 하루 중에 움직이는 모습을 보면 춤을 추고 있다. 그만큼 매수와 매도가 뭔가 방향과 어떤 갈피를 잡지 못하고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불안한 모습이 여실히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이다. 오늘은 또 주말이어서 한국 시장도 이러한 모습을 나타낼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포지션을 잡을 때 굉장히 주의하자. 보면은 처음에는 대부분 다 플러스로 시작하다가 한 11시 정도 되면은, 우리나라도 10시 넘으면 무너지기 시작하죠. 따라서 살려면은 10시 이후에 사고, 팔려면 아침 일찍 팔자. 이게 이제 모습인데, 어떤 모습으로 오늘 또 전개될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시장은 지수는 평온했지만 그 안에서 백조의 물속에서 오리발질은 굉장히 다양하고 불안한 모습이었다. 이렇게 평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미 증시 약세, 10년물 금리는 살짝 하락을 했죠. 고용 보고서를 대기 중에 있다. 미국 금리 한번 알아보도록 합시다. 미국 금리를 보면 2년짜리가 5.020, 거의 다시 5%가 깨질 만큼 하락을 한 모습이 나타나죠. 3bp 하락. 10년물은 4.712, 2.2bp 하락. 반대로 20년물과 30년물은 0.6bp, 1bp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 여전히 2년과 10년은 안정을 찾는데 20년과 30년 살짝 불안한 모습이 지속되고 있다. 그래도 그나마 다행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미국 주간 실업보험 청구 건수가 20만 7천 명, 예상을 하회를 했다. 21만 명 정도가 나올 거로 봤는데 20만 7천 명. 리치먼드 연은 총재가 통화정책 방향성 고용지표에 달려있다. 미 상무부 화웨이 첨단칩 충격이다. 중국 추가 제재가 필요하다. 이런 이야기들이 시장에 나와 있네요. 자, 현대차가 내년 테슬라의 슈퍼차저 네트워크에 합류를 하기로 했다. 참 어쩔 수 없이 글로벌 표준에 이제 들어가는 거죠. 네, 테슬라의 표준에 들어가는데 얼마나 고민이 많았겠습니까? 현대차의 충전 시스템이 테슬라보다 훨씬 빠르고 시간도 빠르고 전략되고 어드밴스된 건데, 어쩔 수 없이 차를 팔아먹으려면 테슬라의 슈퍼차저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이 아이러니, 그만큼 표준화가 중요한 건데 그 표준화를 잡고 있는 게 미국이라는 거죠. 이게 이제 미국의 힘인데 현대차가 일단 굴복을 한 것 같습니다.
올가 무디스발 미국 신용등급 하향 우려를 제기하고 있다. 한 번 더 피치가 한번 내렸는데 무디스도 한 번 더 내릴 가능성이 있다. 제가 봐서는 충분히 검토 가능한 모습이다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캐시우드가 테슬라 주식을 88,000주를 매각을 했다. 네, 우리 돈나무 누나 요즘 뭐 거의 시장에서 소식이 없었는데 모처럼 얼굴을 한번 들이밀었네요. 영국 아마존과 마이크로소프트 클라우드 시장 지배력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다. 너무 독과점이 심하다. 이렇게 해서 영국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미국 달러 한번 봅시다. 0.41% 하락하며 106.094. 곧 있으면 106도 한 번 더 깨질 수 있겠네요. 107을 뚫으면 아주 어려운 상황이었는데 105까지 좀 내려와야 될 것 같아요. 그나마 환율이 좀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오늘 여러 이제 경제지표 중에서 눈에 확 들어온 것은 WTI 가격의 하락이었죠. 네, 2.1% 하락하면 82달러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재고가 증가를 했다. 뭐 사우디하고 러시아는 지속적으로 사우디 100만 배럴, 러시아 30만 배럴 추가 감산에 대해서 지속을 하겠다고 이야기를 했지만 이건 이미 이제 시장에 알려진 이야기이고 미국에서 원유와 휘발유 재고가 늘고 있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유가가 하락하는 그런 모습. 이 유가가 지금 CPI의 모습을 저렇게 올려놓고 내려오지 못하게 막았는데 이제 월말로 갈수록 10월로 갈수록 이게 좀 내려오는 모습, 그 뒷면에는 경기 침체라는 그러한 상황을 끌어안고 있으면서 유가가 하락하기 시작했다. 제가 여러 번 말했지만 유가 시장의 70%는 선물 시장이다. 이 선물 시장 70% 중에 또 70%가 선물 투기자다. 스페큘레이션. 선물 방향성만 움직이면서 투자하는 거 세력이죠. 그래서 매수로 많이 잡았다 이익을 실현하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무섭게 이익을 실현하고 있다.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테슬라는 260.75달러 0.16% 하락했습니다. 애플은 0.72% 상승, 엔비디아는 1.47% 상승, 네, 노보노르스크는 1.07% 상승, TSMC는 0.43% 상승을 했네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1.38% 상승. 어제 우리 이제 SK 하이닉스도 12만을 회복을 했는데 이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도 이제 나름대로 회복을 해서 좀 올라오는데 HBM에 대한 강자는 삼성도 좀 흔들리는 것 같아요. 여러 가지 어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삼성의 그 HBM3가 생각만큼 그렇게 완벽한 기술은 아닌 것 같다. 뭐 이런 이야기가 들리면서 역시 1등은 HBM은 SK 하이닉스다. 이런 이야기가 들리는 거죠. 이러면서 SK 하이닉스가 실적 주가를 회복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그나마 우리 시장에서 유일하게 버티는 버팀목이 SK 하이닉스가 아니겠는가. 이런 면에서 HBM 관련주들은 여전히 나쁘진 않다. 이 아사라장에서 그래도 살만하다면 HBM 관련주를 사는 게 낫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 봅니다. 오늘 이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문제는 미국의 금리 상승이 다 단점만 있는 것이냐, 또 그렇지 않는 거라는 거죠. 장점도 있다는 거죠. 뭐 남들은 다 단점만 이야기하고 지금 금리 상승 때문에 글로벌 시장이 박살이 나고 있는데 꼭 그렇지만도 않다. 그 얘기가 뭐냐? 지금 미국이 CPI가 크게 오르면서 이제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래도 미국 경제가 좋은 것은 첫째는 이 CPI를 가격에 전가를 시켰다. 그렇죠? 네. 프라이스에 가격에 전가를 시키면서 이 CPI를 소비자에게 떠안겼는데 미국은 이게 지금 가능한 사회라는 거죠. 워낙 CPI가 높다는 것을 가계가 인정을 하면서 떠안아주면서 인정을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 가계 소득이 증가했다는 거죠. 오케이. 내 소득이 인플레이션 네 가격 올린 만큼은 감당할 수 있을 만큼 소득이 증가를 했다. 이 소득 증가분에는 이제 고용소득이 이제 가장 큰 역할을 하는 거죠. 고용소득. 그 다음에 이제 국가의 보조금 같은 거. 그 다음에 자기들이 가지고 해서 저축을 했던 뭐라 그럴까요? 퇴직연금에서 주식을 사놨는데 주식들이 굉장히 좋았죠. 주식의 상승. 그 다음에 고용이 지속되고 있는 모습. 미국 경제가 나쁘지 않기 때문에 소득의 증가가 이 CPI 인플레이션을 충분히 흡수를 했는데 여기에다가 어떤 또 고용의 소득이 들어가느냐. 금리가 상승을 했다는 거죠. 아니 금리가 상승하면 뭐가 상승하면 이자가 올라갔다는 거죠. 자기가 은행이라든지 이런 데 금융저축을 했는데 금리가 올라가면서 여기에 소득이 하나 더 얹어주는 그런 모습.
물론 금리가 올라가면서 CPI는 더 상승하게 되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지만 현재 단기적으로 봐서는 이러한 소득이라는 것을 지탱해 줄 수 있는 선순환의 금리 상승의 장점도 있다. 이렇게 봐야 되는. 장기적으로 보면은 이게 꼭 개인들에게 좋은 거냐를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일단 단기적으로는 자기가 저축을 했는데 금리가 계속 오르면서 이자가 늘어나는 그러한 모습. 그래서 주식에서 돈이 빠져나와서 MMF로 가기도 하고 채권으로 가기도 하고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서 소득으로 선순환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핵심은 CPI를 감당해낼 수 있는 가계 소득, 거기에는 고용시장의 확고한 모습이 딱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 고용시장의 안정이 미국 경제의 핵심이다. 그만큼 미국의 리쇼링으로 공장들이 다시 들어오고 한국, 대만 이런 나라들이 투자를 지속해주고 미국 경제가 이제 IRA 버블 등이나 이런 것을 통해서 살리는 정책을 또 추구하고 이런 선순환, 거기에 또 기술의 진보와 기술의 변화의 핵심 그 변화의 시기에 미국이 가장 엉덩이를 잘 깔고 앉아있는 모습. 이게 이제 세계 최강 미국의 좋은 장점이죠. 따라서 금리 상승이 꼭 단점이 물론 많지만 그건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이야기를 많이 해서 빼더라도 장점은 뭐가 있느냐. 결국은 미국을 지탱하는 소득의 플러스 역할을 하고 있다. 해줄 것이다. 이러한 점도 우리가 좀 체크를 해야 되는 게 아닌가. 하도 답답해서 제가 이 부분을 한번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자, 결론 한번 봅시다. 어제 한국 시장은 수급이 무너지고 심리 모두가 무너졌죠. 네, 안정되지 않는 불안한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한국 경제의 잠재적인 폭탄은 금리 인상으로 해서 PF죠. 부동산 PF 문제. 그 다음 일본만도 못한 성장률 하락. 여기에 달러 보유 감소 문제에 악소문이 어제 났죠. 달러 보유 현황을 발표를 해야 되는데 뭔가 문제가 있어서 연기가 됐다. 이런 소문인데 그렇지 않고 내용을 보니까 원래 오늘 발표하는 날이더라고요. 보니까 이런 악소문. 시장이 불안하니까 별의별 소문이 다 들어오는 거죠. 달러 보유 현황의 문제 이런 것들이 시장에 어제 나오면서 시장을 망가뜨렸습니다. 특히 이제 두산 로보틱스가 생각보다도 가격 상승력이 낙하면서 로봇주들이 박살이 났죠. 여기에 신용 물량들이 로봇주에 많이 실리면서 신용 물량을 털리는 모습. 한꺼번에 막 신용들이 이제 막 정리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 같아요. 아마 분기 말이 끝나면서 뭔가 신용 물량을 좀 털고 가자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은데 신용이 많이 걸린 종목 위주로 물량이 이틀간 엄청 쏟아졌습니다. 어제 SPG만 해도 막 11% 가까이 쏟아지고 회복이 안 되는 모습이 나타나는데 오늘 정도 되면 이제 회복을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이러한 불안한 심리와 수급 모두가 다 무너져 있고 그리고 경제 환경, 금융 환경도 그렇게 좋지 않은 상황. 그 다음에 환율까지도 약세로 돌아서면서 뭔가 불안한 모습, 외국인의 자금 이탈이 지속되고 어제는 또 위클리 옵션의 만기 막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시장을 구렁텅이로 늪속으로 몰아간 하루였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오늘은 또 주말이기 때문에 특별히 주식시장을 끌고 올라갈 만한 그런 요인과 모멘텀과 뭐 반등의 요인 뭐 이런 뭘 찾기가 참 어려운 날이죠. 따라서 오늘도 쉽지 않을 것이다. 따라서 지금은 뭐 방법은 없습니다. 정중동하면서 시장의 방향이 생길 때까지 머리를 숙이고 바람의 방향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를 지켜봐야 될 그러한 인내의 시간이다. 다음 주 월요일에 이제 삼성전자 실적 발표가 있죠. 네, 실적 발표는 뭐 큰 기대는 없습니다만은 한번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미국의 고용 보고서가 오늘 저녁에 나오는데 이것들이 어떤 모습으로 나올지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17만 건으로 크게 하락할 것이다가 이제 시장의 기본적인 또 컨센서스인데 미국 고용 시장이 너무 좋기 때문에 또 이걸 뒤집을 가능성도 있다. 일각에서는 또 우려감을 표하고 있는데 저는 17만 중반 정도 나오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여러 번 얘기하지만 지금은 줍줍도 그리고 막 헐값의 매도도 양방향 모두 조심해야 될 정중동의 시기이다. 여기서 잘못 팔면 손실이 많고 잘못 사도 하루에 뭐 5% 10%씩 토해내는 그러한 어려운 시장이기 때문에 이럴 때는 배 깔고 조용히 있어야 되죠. 바람이 어느 쪽으로 쏠리고 세상의 심리와 그 다음에 세상 사람들의 관심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를 지속적으로 워칭하면서 막 안테나를 세우는데 겉은 조용히 배 깔고 있어야 되는 그런 시기가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전히 뭐 HBM 관련주들 이런 쪽들 뭐 한미반도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디플로 장비들 한번 그 다음에 ISC처럼 이제 테스트 장비들 이런 쪽들을 한번 쭉 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그려준 우리 COWS 코스 그거에 관련된 종목들 보신 거 많이 있으시죠? 네, 제가 그거 붙여놓으라 했는데 한번 보시면서 그러한 종목들을 쭉쭉 계속 눈여겨보면서 노리고 있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가격대를 그리고 물타기 할 가격대를 그리고 그렇게 공략을 하는 방법 외에는 특별히 눈에 들어온 종목이나 투자 전략은 없다. 배 깔고 바람의 방향을 지켜봐라. 이 정도로 정리를 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뭐 크게 움직이지 않지만 시장 내에 변동성은 상당히 있을 것이다. 종목 선별을 잘 해야 될 그런 시기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즐겁지 않지만 이게 또 시장이 지나가면 10월은 저는 그렇게 나쁠 것 같지 않아요. 10월 초 이번 주만 잘 넘어가면 다음 주 정도는 충분히 기술적 반등이 가능한 시기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여러분 주말 잘 보내시고 일요일 저녁에 제가 다음 주 전망 다시 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